네, 오늘은 동태찌개를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밑바닥에 들기름을 깔고 무를 적당하게 썰어서 바닥에 깔고 대파 그리고 액젓 좀 넣고 다진 마늘 넣고 기타 등등 조미료 조금씩 넣고 그래서 이렇게 팔팔 끓이고 있습니다. 예. 동태 대가리만 보이죠? 정 가운데다 놓고 테두리에는 두부 밑에 테두리에는 동태 한 6토막 정도 깔아놨습니다. 팔팔 잘 끓고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간장으로 간을 안 하고 국간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액젓으로 간을 맞춥니다. 소금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소백진돗개 소백이니 소백 셰프라고 하세요. 셰프. 호랩이 17년 차 맛있게 잘 끓여갖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이게 최고입니다. 네, 아이고 제가 좀 전에는 요놈이 안 나왔어요. 우리 미미가 분명히 카메라 딱 켜자마자 제 소리를 들었어. 탁 나오는 거야. 여러분, 요 개집에 잘 들어가요. 의외로. 전에는 아주 요놈들 출생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 흰둥이 볼트가 저 안에 잘 들어갔었는데 다른 녀석 안 들어가도. 근데 요 녀석은 이제 혼자 남으니까 조용할 때는 제가 여기 안 나왔을 때는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야? 왜 낑낑거려? 미미야, 나오고 싶어? 어? 답답해? 이거 계속 풀어주기 시작하면 이거 버릇되는데. 나와. 가! 이리 와. 자, 오늘은 볼도 한 녀석만 풀어놓을게요. 뭐 다 큰 놈들. 여러분들 뭐 매일 매번 보시는 거니까 저놈들이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녀석들 다 떠나보내고 좀 분위기상 좀 적적하고 또 여러분들도 제가 또 영상에 올리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놈만 낸 게 낫습니다. 그래도 요 한 놈 때문에 다 나갔던 사람들도 구독 취소하고 나간 사람들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 채널이 그동안 좀 격하고 그래서 싫어갖고 구독 취소하고 나갔으면 들어오질 말아야지. 왜 또 들어와? 들어오지 말어. 아예 처음부터 나가질 말든가. 저는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독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쓴다고 했죠. 그냥 단 100분이고 200분이고 저한테 오셔갖고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하고 이런 걸 원합니다. 방금 제가 오늘 두부찌개를 좀 끓였어요. 미역 줄거리도 제가 그 반찬을 만들었는데 계속 김치만 먹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그 온라인 쇼핑 그래서 전라도 어디야 뭐 완도인가 어디야 어디에 염장 미역줄기 그래서 막 소금이 박스에 그냥 5kg짜리인데 아주 싸요. 1120원이더라고. 1120원 5kg에 소금이 그건 한 1kg 들어갔다 봐야죠. 한 4kg는 내용물 미역줄기고 그거를 소금 다 털어내고 물에다가 몇 번 헹궈내야 돼. 몇 번 헹궈내면요 소금이 막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럼 또 버리고 한 서너 번 헹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리 와.
이리 와. 그 단웅이 똥이야. 그거 먹으면 똥개야. 똥 먹으면 발을 날려버려. 알아서 해. 그래서 그거를 싹 소금을 제거하고 물에다가 약수물에다가 푹 담궈 놓고 한 5시간 정도 해감시키고 또 물 교체하고 다시 또 대여섯 시간 해감시켜 갖고 해서 제가 꺼내서 맛을 봤더니 요리를 하기 전에 먼저 맛을 봐야 돼. 짜나 안 짜나. 원체 그 소금 염장 아주 소금 더배기에다가 그냥 온 거거든. 그래서 염분기를 확실하게 제거한 다음에 간을 따로 하더라도 일단은 미역에 있는 염분은 싹 제거해야 돼. 안 그러면 이제 간을 하다 보면 짜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미역 줄기 그거를 밑에 들기름을 깔고 양념 또 다진 마늘 넣고 섞어서 미역 줄기 해감시킨 거를 건져서 물기 빼고 얹어서 지글지글 볶다가 그리고 물을 붓는 겁니다. 미역도 마찬가지. 미역국 끓일 때도 그냥 미역 풀어진 상태에서 넣고 바로 양념해서 끓이지 말고 항상 들기름을 사용합니다. 저는 물론 뭐 올리브유 뭐 무슨 유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사용하셔도 관계없는데 저는 들기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냄비 뚜껑 닫고 잘 끓이면은 그 내용물에 들기름 냄새가 확 배버려요. 그럴 때 막 타려고 타기 바로 그 무렵에 물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씩 한다고. 그러면 아주 국물이 확 뿌옇게 우러납니다. 미역국은 이제 이왕이면 그 쌀뜨물 물, 쌀 밥할 때 쌀을 이렇게 헹궈 갖고 한 번 물은 버리고 두 번째 헹군 물을 따로 놓고 미역국에다가 좀 전에 내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놓고 물 붓고 끓이면은 미역국이 아주 맛있습니다. 미역국에는 파가 들어가면 안 돼. 마늘만 사용해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들어갈 게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그 동태찌개도 그러하게 비슷하게 했어요. 요거는 이제 동태찌개는 그 생선 뭐 찌개라든가 비슷합니다. 밑에 항상 그 무 깔잖아. 무만 밑에 무조건 까는 게 아니고 들기름을 뿌린 다음에 무 깔고 지글지글 한 다음에 볶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생선 넣고 양념하고 그렇게 해 먹으면 맛있습니다. 뭐 그래 살다 보니까 좀 자꾸 이렇게 늘어요. 요리 솜씨가. 얘는 그 사업 실패하고 제가 강원도 영월 한반도면 거기에서 거기 동강줄기야? 아니야. 거기는 아마 동강이 아니고 후탄강이라고 있어요. 서강이에요, 서강. 거기에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텐트 쳐놓고 낚시만 계속하고 그렇게 살은 적도 있어요. 참 산전수전 정말 다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리 솜씨도 많이 늘고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요리를 참 잘하셨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녀석이 요리도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배웠습니다. 낚시 가서 맛이 안 난다. 똑같이 뭐를 넣는데도 근데 오빠 얘기를 해요. 오빠 그러면 순서가 틀렸어.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가르쳐줘가고 그래 한 것도 있고 또 어머니한테도 물어본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혼자 오래 살았어요. 이제 16년 차 호래비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산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저하고 생활 방식이 틀리죠. 그러나 저는 아주 그냥 뭐랄까 호화롭게 사는 그런 인생은 아니지만은 마음속에만큼은 호화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유튜브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았죠. 아까는 그 뭐 리병수? 이병수인데 리병수라고 할게요. 리병수. 그 인간이 또 끼들어갖고 그
악플 다는 거 문제 내가 아침에 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그러려면 유튜브를 하지 말으래. 방송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지랄하고 다뤘더라고. 야, 리병수. 나는 그 개인적으로 병수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난 병수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또 그 인간이 또 그 지랄로 댓글 또 달고 나가네요. 그 정도는 내가 봐줄 수 있습니다. 예. 유튜브를 하든지 말든지 자식아, 그거는 내 맘이야, 이 자식아. 리병수. 내 맘이라고, 이 자식아. 자, 일로 와. 미미, 이리 와봐. 이리 와. 볼일을 다 보게 한 다음에 또 계집안에 넣어놓으면 좀 덜 시끄러워요. 미미야, 이리 와봐. 미미야, 이리 와봐. 옳지, 왔어. 아이, 잘했어. 잘했어. 에이구, 이쁜 짓 하는 거야. 이쁜 짓 하는 거야. 하자, 이제. 미미야, 들어갈 시간 됐어. 아이고, 조심해, 임마. 들어가자. 들어가. 미미야. 어디 갔어? 들어가. 이것도 안 들어가니. 들어갈라. 자, 아이고, 이렇다니까. 이 깨순아, 이리 와. 깨순아, 이리 와. 됐어. 에휴. 배고파? 밥 줄까? 알았어, 밥 줄게. 에이, 이리 와. 허허, 옷에 올라타면 안 돼. 옷 잡아버려, 이 새끼야. 왜? 먹을라. 얼른 먹어. 안 돼. 이리 와. 이리 와. 밥 먹어, 이제. 에이, 너무 자식. 때로는 그 산에 살면서, 뭐, 어떨 땐 불편한 점도 있어요. 어디 그 읍내나 시내에 살면은, 어떤 식당도 가깝고, 또, 어디 술집도 가깝고, 지인들 만나면 또, 뭐, 어디 모텔이든 호텔 이런 게 가까우면은, 지인들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은, 술 한잔 마시고, 또, 이렇게 또, 숙박을 할 수 있고, 편한데, 이제 산에 살면 이제 그런 게 불편해요. 혼자 사는 건 딱 좋아. 혼자 사는 건 아주 좋은데, 나름 또 불편한 점도 있어요. 장 보는 거, 그런 걸 꼭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합니다. 왜? 아, 너무 예민해. 비둘기만 잣나무에 올라와도 전 지랄해, 저 같은. 고양이가 왔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순돌이 가만히 있는데, 너도 네 애미 닮을라 그러지, 또, 그지? 너도 깨끼 그럴 거지?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그 산에서, 나중에 야! 조용하라고! 이제 나이 드시고 정년 퇴직하고, 전원 생활을 하던 기농, 귀촌해서,
고향에서 사실 분들은 예, 그거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면 그 오산이에요. 안 돼. 아주 각오하고 오셔야 돼. 이 시골 민심이 옛날처럼 달라요. 막 인정이 있고 그런 게 없어. 완전히 인정이 메말랐어. 예, 저 있는 데든 또 제가 다른 과거에 다른 시골에 있던 데든 아주 그 촌놈들이 더하다고 아주 그냥 인심, 네, 인정 다 메말랐어요. 완전 다들 이기주의자가 됐어. 다들 자기뿐이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저는 나름대로 좀 가진 건 없지만 베풀고 막 이웃의 정으로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이래도 그들은 제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단절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구나. 세상 이 흐름에 맞춰갖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막 느껴져요. 똑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지금 현 대구박하고 개불 공산당 인간들이 대구박이지 대구박이 이제 시골 땅 농사 안 짓는 거 다 공배 공무원 2,000명을 풀어서 예 이제는 농사 안 짓는 땅 싹 매각을 시키네였더니 강제 매각 그따구 소리 막 나와요. 참 큰일입니다. 큰일. 자기 편 아니면 삭잡아들이 다 구속시켜. 사법부도 완전 장악, 언론도 장악, 다 장악해버렸어. 우덜끼리만 아니면 지랄 나는 거야. 이제 눈치 봐야 되고 여차하면 잡혀갈까봐. 경찰이고 검찰이고 법원이고 예. 경찰, 검사, 판사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예? 그러나 우덜끼리 그 짝 동네 검사, 경찰, 네, 판사들은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 가지는 개편. 그러니까 그 GCS가 다 봐주죠. 웬만하면 구속도 안 시키고 구속돼 있는 것도 다 풀어줍니다. 그러나 내 편이 아닌 사람들은 삭 잡아드립니다. 이거 완전 공산주의 이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거 맞아요 이거. 지랄났어 지랄났어. 어저께 내가 태극기를 띄겠습니까? 제가 1년 6월 됐어요. 아마 1년 6개월 저 띈지. 저는 이미 아마 이 정권이 윤통 정권 뺏고 기들어 올 때 아마 느꼈어요. 예. 한가발 뚜껑 그 새끼가 분탕질을 하고 그럴 때 이거 뭐 잘못되겠구나. 이런 걸 미리 아마 저는 다 감지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제 오래된 구독자는 다 아실 겁니다. 예, 오래되신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러이러하다 얘기를. 한 뚜껑 한 점 정보로 돌아다니면서 인기 좋을 때 사진 인증샷 찍고 악수하고 희희낙낙할 때 저는 어떻게 봤는지 알아요? 아니야 저 새끼 나중에 큰 문제 될 놈이야. 저는 감지했어요. 벌써 옛날에 한번 감지했다니까. 예, 작년 아마 2월인가 3월 달부터 저는 감지를 했어요. 저 새끼 안 되겠구나. 웬걸? 딱 맞잖아 지금. 앞날을 안다니까. 앞날을 볼 줄 안다니까 저는. 그걸 뭐라 해야 돼? 선견지명이라 해야 되나? 앞날을 예측을 저는 일반인보다 조금 빨리 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 자신이 가끔 가다 놀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네 가지 싸가지 떡둔 새끼 그 새끼도 옛날에 한 20년 전에 20년 전이야? 한 15년 전이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식도 어린 놈의 싸가지 없는 새끼 딱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아주 싸가지 없더라고 말하는 게. 토크쇼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사에도 막 방문해서 짓거리는 거 보니까 아주 싸가지 없더라고. 이 젊은 놈이 시퍼런 자필이 새끼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싸가지 없더라고. 그랬더니 이 새끼 결국은
정신이 되고부터 정말 싸가지 플러스 N 플러스 A 플러스야. 싸가지가 개싸가지. 예, 그런 정치인 새끼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미리 한 십몇 년 전부터 안다니까. 저 새끼는 미래에 사고 칠 놈이고 저 새끼는 문제가 되는 놈이야. 저 내 눈에 안 들어와. 이래잖아. 그건 분명히 속색이는 놈이에요. 제가 제 자신도 놀랬다니까. 아, 역시 내가 제대로 봤어. 예? 제가 관상, 수상 있잖아. 손바닥 손금 보고 얼굴 관상 보는 거 이런 것도 공부 다 했어요. 응? 얼굴이 잘생겼다고 해서 저 사람은 인물이 좋다고 해서 저 사람은 사람이 좋아. 아닙니다. 저는 미간, 눈썹, 코, 귀 방향, 턱주가리, 인중, 예, 이런 것까지 다 봐요. 응? 그리고 다 봅니다. 또 점이 어디 부분에 점이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대략은 안다니까. 네, 대략은 알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이미 한 50%는 공산주의가 됐어요. 제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50%는 공산주의가 됐어요. 야곱야곱 파고 들어갑니다. 예, 야곱야곱 지금 처음부터 갑자기 공산화 시키면은 국민들이 반발 일어나고 네팔 사태가 갑자기 일어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서서히 가스라이팅으로 하고 있어요. 서서히 야곱야곱 이러다가 완전히 우리 국민을 자유에서 완전 이제는 배급제 북한 중국 그런 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100%가 되기 전에 지금 한 50% 조금 넘었어요. 제 판단은. 큰일 났어요. 한쪽에 치우쳐갖고 그 짝동네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 전라도 광주에서 2030 눈을 떴어요. 이제 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그런 사람 보면 칭찬하고 싶어. 응? 이제는 옛날 그 고정관념 밥상머리 때부터 그 가스라이팅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세뇌. 파란 것만 있으면 개새끼도 천만 씌워도 찍어주는 그런 거는 없애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진보 좌파 성향이었어요. 저도. 예? 경기도 부천, 인천에 전라도 사람이 많이 살아요. 또 서울, 영등포, 물레동 이쪽에 또 전라도 사람이 많이 삽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거기서 한 7년 살았어요. 7년 살면서 87년, 88년, 90년 쭉 이래 살면서 노동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김대중 선상님이라고 하지. 김대중 선상님. 아따 선상님. 예. 평화민주당, 평민당이라 그랬죠. 평민당 당원이었어요.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거기 안동선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87년, 8년도 때. 네이버 찍어봐. 안동선 국회의원 87년, 8년도에 평화민주당, 평민당 말하자면 김대중 그 당이죠. 김대중 총재인지 대표인지 그 당시엔 그랬어요. 저도 김대중 선상님이라면은 아주 존경했었죠. 그 당시에는. 신문을 봐도 꼭 한겨레 신문. 지금은 하도 좌파 언론 매체들이 지금 다 장악해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방송에 이 좌파에는 아주 좋은 그런 묘사해갖고 방송을 올리고 우파 쪽에 안 좋은 거 있으면 다 까발리고 지금 그렇게 있으니까 이 공영방송, 민영방송이든 우리 이 국민들이 쏟고 있어.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시청을 많이 해야 돼요. 유튜브를. 응? 지금 이 대구박 찌쎄쎄 눈치를 엄청나게 봅니다. 여차 잘못하면 잘리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잡아간대요. 응? 예, 뭐 부정선거 운운해도 잡아가고 뭐 징역 10년을 때린답니다. 예, 법 왜곡죄인가 지랄죄인가를 만들어갖고 검사 판사 겁박해갖고 우리가 원하는 판결을 안 하면은 무슨 토를 또 잡겠죠. 응? 뭘 또 뒤집어 씌우겠죠. 뒤집어 씌워갖고 특검 탄핵 이 지랄해갖고 이러니까 이제 사법부에 있는 검사 판사들이 다 쫄아버렸어. 쫄보 새끼들이 됐어. 응? 소위 배웠다는 새끼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누가? 찌쎄쎄가. 예? 소대가리 새끼도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대가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응? 대법원장을 어디 뜰한 새끼를 앉혀놓고 마구잡이로 지 입맛대로 소대가리가 움직였잖아요. 그러나 지금 쎄쎄대가 빠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 이제 헌재고 지랄이고 대법원이고 다 필요 없어. 싹 다 장악해갖고 사심제로 만든대잖아. 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 그렇게 바뀌었어도 1심, 2심, 3심 말하자면은 1심 그리고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딱 하고 마무리 지었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이제 4심제로 대곱박이 4심제로 가게 되면 돈 없는 서민들은 3심제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항소를 하면은 2심제 말하자면은 2심 고등법원까지 이제 가서 이제 재판 받는 건데 거기 가서 떨어지면 거의 포기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가요. 응? 예, 이기기만 하면 승소만 하면은 변호사 비용이든 그동안 내가 정신적인 피해 모든 피해 입은 거 다 청구 소송하면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안 되면은 포기를 하게 되는 거야. 결국 이 4심제까지 가면은 없는 사람은 스스로 포기를 한다. 그럼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이 짓거리를 개불 공산당 새끼들이 하고 있어요. 이 쎄쎄 대국박 새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래도 그쪽 동네들은 우들길이야. 2030만 빼고. 대한민국 전국의 팔도에 대형 쇼핑몰 이마트니 큰 마트 없는 데는 그쪽 동네뿐이 없어. 응? 맨날 그러면 서민 재래시장 가갖고 상권 죽인다. 대형마트 나타나면 상권 죽인다. 당신들을 서민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합니다. 절대 그를 못하게 할 때는 걱정 마세요. 그 지랄로 꼬시는 거야. 전라도 사람들을 꼬시는 거야. 쏘고 하나 먹어야 맨날 쏘고 하나 먹어. 응? 야,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어. 그만큼 당했으면은 마냥 우덜끼리 딱 거시기 우덜끼리 이러지 말고 쏘갔으면은 그 잘못된 거 있으면은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요, 여든 야든 지랄이든 이 정치 국회의 새끼들 물렁당이든 개불 공산당이든 여든 야든 관계없어요. 잘못하면 잘못하는 새끼는 난 비난하고 지적을 합니다. 응? 지적합니다. 어느 한쪽에 편향이 돼갖고 한쪽만 지지하고 다른 데만 막 비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또 정치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게 됐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이제는 깨어나는 걸 떠나갖고 대가리에 똥이 안 들었으면은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이런 현실을 보고도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거는 진짜 대가리 똥 만드는 거야. 대가리 똥 들었습니다. 진짜. 응? 골수 세뇌를 갖고 아이 그래도 씨팔 우리 쎄쎄가 최고요. 나라 씨팔 말아 처먹든지 말든지 우리 동네에 씨팔 돈만 많이 주면 돼. 평생 배급 생활해야 돼.
평생 배급 생활해야 돼. 그 인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택배가 하나 오다가 사정상 이제 대문이 닫혀갖고 저쪽에서 밖에서 차를 돌리다가 뭐 후진하다가 쿵 한가 봐요. 근데 쿵 한 거 가지고 자꾸 대문을 안 열려갖고 돌리다가 쿵 했다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갖고 내가 그 왜 씨발 내 탓을 하냐고. 내 탓하지 말으라고. 내가 좀 뭐라 그랬어요. 본인 탓하라고. 운전 잘못했는데 내가 5도차도 돌려 5돈차죠 그랬더니 저기 무슨 5돈차를 돌려 이러는 거야. 하여튼 이 CJ는 꼭 문제가 있어. 옛날에도 그 싸가지 없는 씨발놈 거 CJ 개새끼도 그 산사태 났을 때 다른 택배는 안 그래요. 그 CJ 택배 새끼도 그 지랄하네. 그래갖고 5돈 차례도 5돈 땀부도 돌린다. 기레까지 몇 번만 하면 된다. 왔다 갔다. 그랬더니 무슨 5돈 차를 또 이지랄을 해요. 본인이 씨발 1톤 차만 끌고 다니니까 운전 기술이 좆도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이보시오. 내가 특수 트레일러 운전을 30년 가까이 하고 대한민국에 굴러다니는 배하고 비행기만 안 하고 시내버스만 안 하고 다 운전했다. 돌려 여러분들 저 위에. 근데 이 작은 차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자기 차만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차 나도 돌리기 힘든데 그 큰 차는 어떻게 돌리냐 이거지. 왜? 지가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저는 다 해봤으니까 안단 말이야.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요 공간에는 요 출애라 돌릴 수 있어. 못 돌려. 출애라 못 돌리지만은 여기는 관광버스 아니면 고속버스 돌릴 수 있어. 요건 11톤차 돌려 5톤차 돌려. 이 계산이 나와요. 딱 눈으로 봐도 공간이. 예. 자, 이 땅이 여러분들은 이 크게 넓게 안 보이죠? 여기에 트레일러는 못 돌립니다. 예. 트레일러는 정말 무리입니다. 이건 못 돌리고 버스는 대형 버스 45인승은 여기서 돌릴 수가 있어요. 대신 기술이 요합니다. 대부분 여기 1톤 차 돌리러 오잖아. 1톤 차 오면은 바로 여기서 그냥 바로 꺾어버려. 그냥 이렇게 바로 일로 꺾어버려. 딱 들어와서 테두리로 저쪽으로 가갖고 멀리 돌아갖고 이쪽으로 싹 틀어서 머리를 이쪽으로 확 들어가란 말이야. 저쪽으로. 그리고 후진하면은 한 방에 나갈 수 있는데 그냥 들어와. 그러면서 여기서 왔다 갔다 돌리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1톤 차 가지고도. 응? 제가 나중에요. 버스 45인승 예를 들어서 관광일을 좀 나보고 하루 좀 이틀 좀 뛰어달라 그럴 때 내가 차 끌고 와갖고 한번 내가 보여줄게요. 그 큰 관광버스 여기서 돌릴 수 있어요. 대신 기레까이를 왔다 갔다를 말하는 이제 기레까이라도 이제 일본어를 쓰거든. 그거를 한 5번 정도는 해야 돼. 5번. 대신 저 자갈이 없어야 돼. 저 자갈 치운 다음에 언제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된다니까. 제가 눈으로 딱 봤을 때 재원이 나와. 이 각도에서 틀어서 이쪽으로 갖고 이 방향 틀어갖고 이쪽에서 몇 메다, 저쪽에서 몇 메다. 딱 하면 나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택배가 지가 콩 박아놓고서는 그 씨발 그 차 돌려도 1톤차, 5톤차도 내가 돌린다고 얘기했는데 안 믿더라고. 자기가 박아놓고서는 그거를 마치 내가 대문을 안 열어줘갖고 그때는 제가 어디 외출했을 때요. 대문 닫고 이제 외출을 했거든. 그러다가 뭐 자기가 어디 콩 박았다 그러더라고. 항상 사람들은 자기 실수는 생각 안 하고 꼭 남 탓을 해. 이 개장수 새끼들도 꼭 그렇더라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인정을 안 하고, 남 탓을 해. 그게 뭐냐면 이 좌파의 성향, 그 인간들이 꼭 그렇습니다. 뻔뻔스럽고 양심 없고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고 꼭 남 탓하고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게시글에 한번 올려놓은 적 있죠. 한문일 너 이 개새끼야 또 여기다 또 개소리를 하래라. 이 씨발놈 너 차단했어 이 싸가는 새끼야. 그 새끼가 얼마 전에 그 게시글 올려놨더니 거기다 개소리라고 또 지랄하더라고 나한테. 캡처 다 해놨어 이 개새끼야. 모욕죄로 걸기만 하면은 바로 너도 씨발놈아 내가 이거 캡처하는 거 가지고 저걸 할 거니까. 저는 악플이 들어오더라도요 먼저 캡처부터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답글을 달아요. 뭐라고 다냐? 개 족가는 소리마 이 씨발놈아 너나 똑바로 인생 살아 이 족같은 새끼야 이렇게 댓글 답니다. 이게 댓글 달으면 바로 아는가요?
딱 댓글 딱 답글을 올리고 한 1분 정도 기다려야 돼. 저기 미국 구글 유튜브 회사에 전송이 갔다가 쏴주는 거거든. 그렇게 기다려줘야 되거든.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악플러 새끼들이 요거 딱 하고 바로 또 삭제할라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면서 제가 아주 스트레스 받는 게 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욕설을 할 수밖에 없어. 저 욕설하는 게 하기 싫으면 안 보면 돼, 제 채널. 그래서 됩니다. 저는 여기서 살면서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러분들 눈치 보고 그럽니까? 예? 구글 유튜브 이거 유튜브 내가 저 수익도 얼마 안 된다 그랬죠?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 월급 26만 3천 원 받았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면은 유튜브사에서도 이거 다 알고리즘이든 관리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이거 제가 거짓말하면은 이게 또 잘못될 수 있어요. 거짓말 없습니다. 26만 300 얼마 이래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먹고 살겠냐고. 안 된다고. 그러나마 그 강아지들이 얼마 전에 있을 때 이제 후원도 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데 이제 후원 또 끊겼어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냥 제가 유튜브로 붙잡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대로 편하게 하는 거야. 누구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라고 왔는데 뭐 누구 눈치를 보고 그래 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이 댓글은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몇 마리가 나타나갖고 또 악플 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아무튼 하루빨리 그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맞으면은 정신 차리시고 한쪽으로만 그 치우쳐서 그러지 말고 그 물론 옛날부터 밥상머리 가스라이팅 받으면 알겠는데 이제 그러지 말어. 바보야 바보. 당신들 그 자식들은 다 눈이 깨갖고 당신들 자식들은 다 알고 있어 지금. 그 나이 살이 먹은 사람들 당신들은 왜 몰라? 아니 알면서 그냥 자동으로야. 알면서 자동으로 그럼 누구를 지지해라는 게 우리끼리 씨발 여기만 지지해야 된다는 게 씨발 이미 존나게 그렇게 살아남게 씨발 끝.